약간 굿 페이스. 논술 전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논술 전형. 네. 이번에 중앙대 논술 전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논술 전형은 사실은 중앙대는 신기하게 지난해랑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전형이 거의 변하지는 않았고 올해도 약간 전년도랑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약간 논술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주에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제가 좀 욕심을 내더라고요. 네, 좀 지루했어요. 그쵸? 요잉? 못생겨서 그래요. 아니, 못생겨서 그렇다고요. 아이, 못생겼다뇨. 이쁘세요. 됐죠? 네. 됐죠? 자,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논술 같은 경우 이제 지난 해랑 똑같이 60% 교과 20% 비교과 20%가 들어갔는데, 약간 논술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어차피 논술 전형은 그쵸? 논술을 잘 봐야 되니까. 짱이니까.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만, 이번엔 좀 더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 이제 90분 동안 3개 문항, 그 다음에 제시문이 5개에서 9개 정도 나오고요. 600자 미만의 글을 써야 돼요. 아, 근데 되게 시간도 좀 빡빡하고 문제도 좀 많고. 그렇죠. 근데 약간 글은 글자 수는 또 적게 그쵸?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600자면 진짜 논술치고는 되게 엄청 그죠, 적은 적잖아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서론, 본론, 결론 없으면 안 된다. 거의 뭐 글쓰기 방식을 네. 약간 글 쓰는 구조를 맞춰가는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하나씩만 드릴 네, 거예요. 하나씩만.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될 것 네. 같고. 자, 상경계 그죠. 같은 경우는 언어 2문항, 수리 1문항, 제시문 5개에서 8개. 그러니까 수리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오호. 이게 언어로 표현된 상황이나 사건을 수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아하, 오, 근데 사실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수리적인 문제 약하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상경계열 지원을 할 때에는 이 그쵸. 논술고사 문제를 좀 잘 살펴보고 그쵸. 해야겠네요. 그리고 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쵸, 이게 외국인이 숫자로 와서도 하니까.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숫자만 보고 푸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로 되었다라는 게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학적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낯설다. 대비가 철저히 네. 되어 있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계. 되게 빠르죠? 네, 벌써 끝나가는 건가요? 거의 어마어마하죠. 제가 좀 간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 90분, 마찬가지로 90분. 그 다음에 4개 문제가 나오고, 과학이 나옵니다. 과학은 과학이 있군요. 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시험지를 봤잖아요. 이 중에 하나,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다 풀 필요 없고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를 그렇습니다. 골라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학이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한 문제. 문제. 그리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수리가 70점이고 과학 한 문제가 30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논술이- 기대하게 해놓고서 더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약간은 이렇게 좀 학업적인 거는 사실상 좀 들으실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키포인트. 진짜 키포인트.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그래도 너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다. 요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 약간 입시적인 거는 약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 될 것 분석해 오신 같더라고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 이게 전년도 자료는 아니고 2015학년도 자료예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변화가 그렇죠. 없으니까 모집 인원이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거의 뭐 입시 결과는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논술에서 몇 점을 받아야지 조금 괜찮을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굉장히 포인트네요. 중요합니다. 이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80.6점. 80.6점. 그렇죠. 소수점까지. 80.6점. 네.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77.6점. 자연계열이 조금 더 그렇죠. 낫네요. 약간 80 수준에서 약간 학과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한 85점 이 정도면은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 또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문제가 좀 잘 풀릴 맞아요.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평균 그쵸. 점수보다는 좀 높게 한 잡아야지. 90점 수준까지는 높게 나오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라고? 우리가 지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충원율이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은 충원율이 뭐 낮은 전형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좀 많이 낮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5%만 충원이 되고 자연계열은 그에 비해 조금 더 많은데 29% 수준 까지만 충원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많이 기다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논술로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어디로 안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도망가고 만족하고 여기서 자리를 깔아앉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입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논술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많이 좀 줄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11명 정도가 줄었어요. 모집 인원이. 모집 인원이 조금 네. 감소가 됐네요. 단 이제 자연계열은 46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자연이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입시의 문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자연계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좀 훨씬 넓어졌네요. 그렇죠. 자, 논술 전형은 제가 깔끔하게 정말 깔끔한데요? 여기까지만 딱 깔끔하게. 아, 이렇게. 네. 아우, 감사드려요. 좋네요. 잘생기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되게 리액션이 되게 느리셨는데 요즘 어느 학원 다녀요? 네? 강남 거기? 아니요, 저 요즘 성형외과 다니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